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의 막리뷰. 오늘은 귀공자를 만나봤습니다. 자, 귀공자, 이 소위 박훈정 월드 아십니까? 일단은 박훈정 월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박훈정 감독이 각본, 대부분의 각본 감독을 이제 맡고 있으니까요. 그가 만든 영화들인데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과격한 캐릭터들, 그러니까 뭐 좀 양아치스럽다고 해야 될까? 그런 캐릭터들이고, 되게 이 캐릭터들은 되게 단선적이고요. 선하지만 뚜렷하게 갈리게 되어 있고요. 그에 비해 또 유혈이 굉장히 많이 낭자한 액션 시퀀스의 연출, 좀 과도한 그런 폭력 묘사가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 전체적으로 뭐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박홍정 감독의 영화가 아주 또 쌈마이스럽게 촬영되거나 만들어진 영화냐, 연기가 또 아주 그렇게 떨어지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가성비가 좋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헐리우드급의 뭐 대형 영화들처럼 뭐 막대하게 막 그런 영화들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 제작비에 비해서 완성도가 나쁘지 않게 나오는 그런 장르물들을 주로 얘기합니다. 이제 박훈정 감독의 영화고요. 일단 이 귀공자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정보. 영화가 끝나고 나서 그 엔딩 크레디트가 올라간 다음에 그 쿠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쿠키 영상까지 보시고 퇴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감독님이죠. 박훈정 감독은 이분이고요. 이분이고, 원래 이제 뭐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의사의 길을 걷다가 이게 좀 적응이 안 되시면서 이 영화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좀 우여곡절의 삶을 사셨습니다. 원래 전공자가 아니신데 일단 각본가로 이름을 먼저 날렸고요. 그 이후에 꾸준하게 연출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필모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연출 각본가로는 악마를 보았다 부당거래 연출가였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혈투를 데뷔하면서 이제 이게 좀 그 작은 영화였죠. 일종의 밀실극 같은. 그 다음에 신세계, 뭐 많은 한국 관객 팬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제일 좋아하는 명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신세계죠. 뭐 개인적으로 사실 좀 무관도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뭐 그렇게까지라고 독창적인 영화로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니까요. 뭐 대중을 좀 물리는 뭐 그런 감각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2015년에 대호, 여기까지는 사실 필모가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2017년부터 약간 좀 삐딱선, 그러니까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길을 갑니다. VIP의 경우에 사실 좀 사람들이 좀 놀랬죠. 이 영화의 이제 남북 관계 설정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다루면서 뭔가 좀 복합적인 이야기일 줄 알았더니, 이게 이제 완전히 그 또라이 연쇄살인마와 싸우는 또라이 이 남북한의 그걸 막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같은 게 돼버리면서, 근데 과도한 폭력 묘사 같은 게 많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불편한 영화였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녀는 2018년도에 만든 작품하고, 마녀 파트 2가 2022년에 만들어서 나름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로 공개된 낙원의 밤, 그 다음에 올해 2023년 귀공자까지 벌써 상업영화 프로필로만 해도 벌써 연출장만 8번째 영화고요. 다음 영화도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폭군이라는 영화고요. 대체로 이 영화들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데뷔작은 뭐 그냥 평범한 뭐 기대주였으니까요. 이 정도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작품이었던 신세계와 대호는 평적으로 봤을 때 이제 흥행상으로는 신세계가 성공을 하고 대호는 기대에 비하면 성공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작품적으로는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평을 받은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좀 이 VIP 이후의 작품들은 아까 얘기했던 선열이 낭자했다는 거, 사실 관객들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놀라는 분들이 있지만 평론가 분들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들을. 근데 이 작품들이 다 보면 피가 과도하게 나오죠. 폭력 묘사가 현실감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죠. 이게 뭐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박훈정 월드의 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이 사람은 일종의 자기의 장르적 세계, 그러니까 이 박훈정 영화 속에 나오는 한국과 현실의 한국과는 비유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고 배경적으로는 사용될 수 있지만 좀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제주도를 낙원의 밤이라든가 이런 경우 활용한다거나, 마녀나 마녀2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외딴 지역에 퍼져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VIP로는 현실적인 부분들도 많이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형성돼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작품이 이제 귀공자입니다. 귀공자에 대한 평도 뭐 대략 이렇게 지금 20자 평만 모았을 때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찌 돌아오셨습니까? 이런데 좀 어색하다는데, 오히려 저는
박훈정 영화가 어떻게 보면 자기 세계를 좀 더 완성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이 영화의 귀공자의 그 영화 제목 귀공자라는 의미는 보통 두 가지 정도로 사용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인공 캐릭터 이 김선호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귀공자라고 이제 그 영화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데 그 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귀공자라고 소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귀공자 캐릭터 자체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고 영화에서 이 실제 이제 주인공이 귀공자 캐릭터 김선호 말고 지금 마르코 한이라고 나와 있는 영화의 이제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한 명의 인물이 더 있죠. 마르코라고 하는 인물인데 코피노예요. 그 한국인들이 필리핀에 가서 낳고 버린 아이들 그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피노인 마르코의 어머니가 지금 위독한 상황인데 수술비가 이제 없죠. 가난하니까 없어서 이제 그 무슨 도박 세계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일종의 불법 권투 같은 건가요? 내기 복싱 이런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가장 배당이 높은 그런 뭐 축구 도박 같은 걸 하는 장면이 좀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영화의 첫 장면은 이 두 캐릭터를 소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영화에서 맨 처음에 이제 그 아마 오프닝 시퀀스를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귀공자 김선호가 연기한 캐릭터를 멋지게 소개할 것인가. 이게 약간 이제 이 영화의 예고편에도 나오지만 이 귀공자 캐릭터는 킬러거든요. 킬러인데 항상 스마일 가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일종의 시티 헌터 버전의 조금 더 잔혹한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이 이 귀공자 캐릭터가 살인하는 장면들은 꽤 잔혹하게 묘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버전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첫 장면에서 이제 그렇게 등장하는 거죠. 첫 장면에서 이제 이 사람을 손쉽게 포획했던 어떤 갱스터들이 있는데 그 갱스터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귀공자의 모습을 슬쩍 보여주고 그 다음에 현실 속의 이 이야기 플롯의 중심에 있는 또 다른 인물의 귀공자 이 사실은 귀공자들인 건데 이 귀공자라고 할 수 있는 마르코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영화의 중심 인물로 이제 그 등장하는 배경에 나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네, 복싱 장면이 좀 있을 건데 앞부분에 이제 사용되는 장면들이 복싱 장면이거든요. 네, 이제 마르코 이건 꿈 시퀀스가 이제 종종 등장을 하고요. 누군가 계속 호출한다는 걸 영화에 앞뒤로 깔아놔서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써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지금 태국 선수랑 복싱 시합을 하는 마르코의 모습이 보여주고요. 마르코의 현실적 이유는 이 코피노로서 엄마의 병원비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복싱 시합에 뛰어든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마르코의 입장에서는 마르코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병원비가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누군가 자기가 모르는 아버지라도 찾아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는 희망이죠. 아버지라도 찾아가지고 병원비를 어떻게든 조절하려고 하는 게 목표가 됐어요. 근데 불현듯 영화의 줄거리상으로 이 마르코에게 연락이 오고 마르코가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한국으로 갑자기 날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김선호 연기하는 귀공자 이 킬러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 그와 동행을 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예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캐릭터가 사실 이제 어떤 의도인지를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아요. 사실 대충 중반부 정도까지 보면 전개상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이 영화 이 박훈정 감독의 영화들이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안 되는 서사를 갖다가 굳이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좀 등장한다는 게 있는데 대략 이 캐릭터 이 뭐 기공자 역할을 하고 있는 김선호 캐릭터의 경우에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지만 아이고 사진을 못 찾고 있네요. 네, 여기 이 장면이 이제 비행기 시퀀스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누군가가 재벌집에 해당되는 이 어떤 대리인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서 비즈니스 수업을 타고 한국을 향하고 있는 마르코에게 슬쩍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가지고 너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그래서 영화에서 이제 그 대사를 좀 묵음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좀 지난 다음에 다시 보여주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 마르코가 의심이 되죠. 영화를 많이 본 관객들 입장은 쟤한테 그 필요 이상의 친절이 베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쓸모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퀀스에서 김강호 캐릭터를 보여주거든요. 이 영화의 연출 장면,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김강호 캐릭터가 그 위치하고 있는 어떤 뭐 개인 사유지에서 자신을 배신한 누군가를 척살하는 장면들을 보여줘요. 그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그 뒤에 배경에 있는 아버지, 이 사람의 아버지죠. 아버지에 보여주고, 그러니까 대략 재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말려들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아버지를 살릴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르코와 이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청부업자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고은아가 연기하는 이 캐릭터의 경우도 일종의 청부업자고요.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업계에서 이 자기가 프로페셔널이라고 말하고 하는 이 기공자 김선호 캐릭터의 경우에도 바로 그런 그 청부살인업자인 거죠. 뭐 영화 이거 다분히 영화적 설정입니다. 현실적인 극악이 있다기보다는 너무 번듯하게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 거니까. 거기다가 이제 만화적 설정들을 좀 첨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선호 캐릭터는 살인자지만, 살인을 정말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지만 늘 농담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그 명품으로 옷을 입은 다음에 영화 첫 장면에 나오지만 거기에 이제 피 묻혔다고 화를 내는 잔혹한 하지만 되게 댄디한 스타일, 뭐 되게 그 상반된 캐릭터의 모습을 결합한 그런 인물이고, 사실은 뭐 시티 헌터 같은 작품에 등장하는 되게 멋진 킬러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약간 인간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 캐릭터의 매력은 이제 그런 점을 갖다가 잘 살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사람은 나쁘지 않게 봤고요. 어떤 분들은 뭐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훈정 월드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문제, 뭐 그런 부분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격전이 중반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이에 지금 보면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 마르코의 모습을 보고 뒤에 있는 인물은 김선호가 연기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극히 이제 이 박훈정 월드의 세계관인데, 이 등장인물들은 다 차를 한 대씩 이 등장인물들 캐릭터를 상징하는 게 또 차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귀공자를 연기하는 김선호가 몰고 있는, 시종일관 몰고 있는 건 벤츠의 세단이고요. 그 다음에 고은아가 연기하고 있는 이 킬러는 마세라티를 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김가우가 연기하는 인물들은 일군에 입단은 다 검은색 제너시스 세단들을 다 몰고, 그 다음에 이제 쫓기는 장면들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일종의 유니폼 같은 형태들을 맞추고서 양복의 정장을 맞추고 있는 스타일들, 이런 게 이제 박훈정 감독에서 나오는 그런 인물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좀 세팅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에 가장 현실적인 인물로 마르코라는 인물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킬러들의 세계 속에서.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이 김강우와 대결을 벌이는 또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캐릭터는 또 약간 또 의외의 인물인데,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이들이 이제 막 붙어서 그 중간에 서로 이해관계를 쌓아 있는 거라서,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영화의 플롯상 귀공자가 악인인지 선인인지 뭐, 그러니까 주인공 입장에서 봤을 때 무엇인지가 불분명하게 나오다가 이제 후반부에 이제 밝힙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뭐 나름대로 이 귀공자 캐릭터가 예고편만 봐도 좀 감을 잡았지만, 저도 뭐 그냥 원래 김선호가 총 들고 나오길래 제가 이제 사이코패스인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헷갈리며 하면서 봤는데, 뭐 나름대로 뭐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럼 그 캐릭터들인데요. 근데 중간에 약간 이제 지금 이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볼 때는 잘 모르다가 끝나고 생각해 보면 이 중간에 쫓기는 장면이 이 영화의 설정대로라면 과연 왜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이게 좀 각본적 허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제가 개인적으로 의문을 품었던 거는, 중간에 이 추격전을 벌이다가 마르코 귀공자가 쫓고 마르코가 도망을 가다가 트럭 운전사랑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마르코 쓱 지나버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전 운전을 못하는 줄 알았더니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또 운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지? 그 다음에 이 마르코가 쫓기는 과정에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것들이 또 일어나는 장면이 나타나기도 하고, 후반부에 또 수술 시퀀스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그 좀 보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인생이란 건 사실 따지고 보자면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없는 건 아닌데, 좀 말이 안 된다. 영화 보는 입장에서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뭐 이런 장르물에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박훈정 영화의
입장에서 저도 이제 좋아하는 영화도 있고 싫어하는 영화도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남의 그 영화들을 갖다 따라한다 이건 사실 장르물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뭐 정말 거장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늘 창의적인 영화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고 비슷한 플롯의 변주가 장르물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가 그런 것에 비하면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영화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한국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이 액션 스릴러로서의 그런 역할들은 비교적 잘 수행해내고 뭐 좀 말이 안 되기도 하죠. 막 추격하다가 보면 막 기공자 캐릭터가 막 이 지붕 위를 뛰어다니면서 그래서 하는 장면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한국이라면 지형지문상 골목 시퀀스가 더 타당해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고 뭐 그냥 이렇게 막 중간에 뛰어보고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다라는 느낌은 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좀 말도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영화 자체가 말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강호 같은 재벌 캐릭터가 그렇게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면서 사람들 뭐 척살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고 뭐 죽이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다음 한국에서 총을 든 이 킬러들이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따지고 보면 그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훈정이 살고 있는 한국은 이 영화 속에 살고 있는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과 다른 세계라는 걸 좀 인정하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문제가 없는 건 아닌 게 이 영화가 사실 등장인물들이 너무 그 양아치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가훈 캐릭터도 재벌 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막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그런 캐릭터고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이 박훈정 월드 영화에 대한 공통적 비판점이거든요. 뭐 나머지 캐릭터들도 보면 뭐 대략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대부분 다 분노를 참지 못하는 캐릭터입니다. 오직 유유하게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기공자라는 캐릭터가 있고요. 그리고 영화에 약간 힌트, 이 영화의 결말부에 대한 약간 힌트가 좀 중간중간 이제 던져지기도 하는데, 이게 또 그렇다고 또 세세하게 강한 포인트를 줘가지고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이 눈치채게 해주는 것도 딱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왜 기공자 캐릭터가 기침을 자꾸 할까?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긴 한데 이렇게 영화가 나중에 그 확실히 떡밥을 회수할 만한 무언가 떡밥을 충분히 던져주고 있느냐 사실 그건 좀 각본적으로 또 허술한 부분이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전체적으로 이게 딱 영화를 보고 나서 전체 구성을 짜맞춰 보면 많이 이상한데 어느 정도 이상한 부분이 많은데 근데 사실 또 영화를 보는 그 속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또 그렇게 또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공간들 숲속에 막 저런 뭐 질주하는 자동차라든가 뭐 제주도를 주로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골목의 추격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익숙하기도 하지만 또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되게 댄디해 보이는 스타일리스트한 킬러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또 한국이야.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 게 또 이 박훈정 감독만의 또 독특한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걸작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전 신세계도 그렇게 걸작이라고까지 생각하지 않는 편인데 나쁘지 않게 봤어요. 뭐 그냥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그냥 오락 영화로서.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 마르코 연기를 한 배우 이름 뭐죠? 마르코 연기를 한 배우. 그다음에 이제 김선호 캐릭터 이 귀공자 캐릭터가 굉장히 캐릭터를 잘 살렸어요. 그러니까 막 뭐 어차피 뭐 만들어낸 건 그 창조자의 몫이겠지만 그 캐릭터에 딱 달라붙어서 연기를 해내는 거는 또 배우의 몫인데 뭐 사생활에 문제가 뭐 있었다고 옛날에 뭐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만 뭐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 영화로만 한정 짓자고 보자면 이 기공자 캐릭터에서 저렇게 막 싱글싱글 웃으면서 나중에는 또 영화가 이 박훈정 감독 영화가 피칠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초장부터 좀 기미 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영화는 좀 후반부에 가야지 좀 피칠감이 좀 본격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에서 이제 피칠감이 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자기의 상처 입었다고 좀 엄살 떠는 모습 같은 것들이 캐릭터랑 이렇게 뭔가 잘 붙는 그런 모습이라서 뭐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김선호 배우의 경우에는 꽤 연기를 매우 잘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현실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르코라고 하는 인물 강태주라는 배우가 이 역할을 해줬는데 95년생이죠. 이 배우도 아주 저격을 맡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두 배우의 역할 연기는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고
나머지 배우들은 사실 되게 피상적으로 사용됐다고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훈정 영화에서는 등장인물들이 이제 무언가의 주요 캐릭터를 살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희생 영화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영화의 설정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사이코 킬러이지만 재벌아들 뭐 이런 느낌의 김강호 캐릭터라든가, 그다음에 중간에 매개자로서 설명해주기 위한 역할, 그리고 약간의 이제 액션 시퀀스가 더해진 고아라 캐릭터 역할, 뭐 이 정도가 중심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화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왁자지껄한 액션 시퀀스를 벌이기 위한 영화적 장치로서 활용되어서 이 영화가 완벽한 영화라고 말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만, 그 뭐 나름대로 이런 세계를 만들고 있는 한국 영화 감독이 한 명쯤 있고, 그 영화 감독의 영화가 뭐 나름대로 이목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르물로서 어, 뭐 훌륭한 부분이 있으니까, 뭐 전체적으로 영화의 각본적인 아쉬운 부분들, 그리고 박훈정 감독이 원래 그 각본을 썼었던 그 좋았던 시나리오들에 나왔던 영화들에 비하면 사실감이 되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박훈정의 최근 영화들은 사실감과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사실감이 거리가 먼 걸 가지고서 영화적 유의를 하는 건데, 이게 영화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기시감이 좀 든단 말이에요. 기시감이 드니까 이게 또 뭐 좀 약간 뭐 좀 베끼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르물이란 것에는 너무 그런 거를 따지고 보면 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객 입장에서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영화적 세계의 공간이라고, 장르적 세계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뭐 그냥 중간 정도는 가는, 이렇게 아주 나쁘지만은 않은 그런 영화로 생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모두 다 봉준호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훈정 감독 같이 나름의 장르물을 만들어 주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도 뭐 제일 싫어하는 영화가 없는 거 아닙니다. 이 너무 허무해가지고 싫어하는 영화일 수도 있는데, 이 영화는 뭐 그냥 그 스크린에서 이 영화를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봤던 그런 영화가 됐네요. 나쁘지 않았다. 그냥 이 시간에 킬링타임용으로 보기 좋았던 영화다. 캐릭터 괜찮았다. 촬영 나쁘지 않았다. 모구 감독의 음악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그런 점을 좀 인지하고 보시면 뭐 나쁘지 않은 영화지 않을까. 한국산 총기 액션 킬러물, 그런 뮤로서 뭐 부담이 없어요. 약간 이게 가벼워요. 영화 가벼워가지고 막 너무 진지를 심하게 잡아서 무겁게 만들어지는 영화들이 있는데, 그냥 오락 영화로서 봐주시면 뭐 그냥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기공자 간단하게 또 늘어놓고 설명해놓고 마감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소마시네마 망리부였습니다. 이상 소마오실입니다.